와, 그러니까 점점 좋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네요. 지난 4월에 삼성이 4나노 MPW라는 걸 했거든요. 한 거의 4년 만에 한 거거든요. 그거는 4나노 수율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 담당자가 이야기한 게 누가 녹취록이 따서 이게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애플 담당자가 한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아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그 월간 아신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한 달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지? 네, 진짜요. 네네.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종목들이나 아니면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가도 네네.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렇죠. 그냥 좋은 방향,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도 이거 참 제목을 딱 정해주신 걸 보고 와 이거 그랬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TSMC를 위협하다. 네. 기분이 좋은데요? 네. 네. 그래서 희망 어떻게 반, 얘기를 해볼까요? 기대 반. 네. 진짜 그런 겁니까? 위협을 하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뭐 TSMC를 넘어설 정도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너무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꽤 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 메모리는 잘한다 이런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는데 우선은 파운드리가 뭔가요? 파운드리라는 게요. 이제 메모리는 보통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도 직접 하고 이제 제조도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워낙 또 종류가 많아요. 잡다구리한 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라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팹리스들이 설계도를 던져주면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파운드리. 파운드리라는 게 이제 뭐 TSMC가 대표적이죠. 네, TSMC라는 업체도 있고 삼성 파운드리도 있고 UMC, 글로벌 파운드리즈, 뭐 SMIC 뭐 이런 회사들이 뭐 글로벌 1등부터 5등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게 기성품 뭐 이렇게 기성품이 아닌 거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이 보통 클 때는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지금 뭐 메모리가 안 좋으니까 한 9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25%가 메모리고 75% 정도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비메모리라고 잘 안 하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닌 거를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비메모리가 75%면 이건 비메모리가 아니고 이거 따로 이름 불러줘야지. 그러니까 업라이즈에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이효석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인 거고요. 맞습니다. 3배 큰 시장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두뇌 역할하는 칩, 뭐 프로세서, CPU, GPU 같은 프로세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그리고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는 PMIC, 뭐 그리고 LED도 사실 반도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러면은 뭐 우리는 메모리만 생각을 하는데 메모리가 25%밖에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 설계도 잘하고 그리고 제조도 잘하는 회사가 좀 더 어려운 회사일 것 같고. 그냥 뭐 주는 대로 만들어만 주는 그 파운드리 회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못했으며 삼성전자는 왜 이제 시작했냐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삼성이 원래부터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원래 우리 그 지난 15년간의 어떤 역사는 모바일 혁명의 시대잖아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It's iPhone 하면서 나와서 이제 모바일 혁명을 열었는데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 초창기에는요. 삼성한테 100% 파운드리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100% 파운드리를 맡겼고 애플의 칩을 삼성이 100% 생산을 했고요. 심지어 설계도 일부 막 삼성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니네 설계를 왜 이렇게 못하니?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다 보니까 이 AP가 워낙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점점 더 내재화를 한 거죠. 처음에는 CPU 먼저 내재화하고 그 다음에 GPU 내재화하고 나중에 NPU 내재화하고 나중에는 다 그냥 직접 그러니까 진짜 ARM에서 받는 거는 거의 언어, ISA라는 언어 정도만 이제 받고 지금은 거의 웬만한 거는 다 직접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설계를? 지금 사실은
애플이 팹리스 아닌 게 다행이죠. 전 세계 팹리스 회사들 다 씹어먹어버렸을 거예요. 애플이 아마 팹리스 회사였으면. 네. 다행히 지들이 설계해서 지들이만 쓰니까 다행이죠. 네. 뭐 칩 설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설계를 이제 자기가 쓸 것만 해서 그렇지. 만약에 야,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이제 팹리스에서 다 없어졌을 거다. 그렇죠. 그 정도. 네, 그만큼 설계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라는 이제 그 사업 분야라고 해야 되나? 이 네네. 파운드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네네. 대만의 TSMC가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나 이거 한번 해볼게라고 네. 하면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TSMC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네. 뭐 ASML도 같은 영향권에 있을 것 같고요.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는요. 처음에 누가 고안을 했냐면 배경이 네,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요. 네, 아주 의외죠. 고든 무어가 처음으로 이제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고든 무어는 이 파운드리 사업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미국 반도체 실리콘밸리 업황이 어땠냐면 네. 그때는 반도체 그 팹이 100% 팡팡팡 돌아가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하다가 멈춰있다가 생산하다가 멈추다가 하니까 멈출 때 이렇게 누가 내 칩 좀 생산해줘 그러면 이제 자기 팹 좀 빌려주고 그랬거든요. 귀찮게 왜? 알았어, 갖고 와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인텔이 자기 놀는 팹이 있으면 좀 이제 생산해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파운드리의 시초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네요. 뭐 인텔도 심지어 뭐 일본 반도체 회사한테 일부 뭐 그 생산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스 창은 원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부사장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자산업을 하는 나라들은 이 부가가치가 반도체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산업을 하면 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80년대에는 이제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망가뜨리던 시절이잖아요. 네. 미일 반도체 협정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반도체가 거의 최강이었는데 망가뜨려 버렸고 그 기회를 틈타서 올라온 게 이제 한국 반도체. 한국은 메모리, 이제 대만은 TSMC인데 대만 정부에서 자금을 대고 모리스 창을 초빙을 해서 이제 만든 게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 그때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똑똑한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는데 팹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팡팡팡 돌아가니까 PC 시대가 이제 막 열리려고 하니까 네. 이제 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머리가 좋은 애인데 뭐 네.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있고 설계도 다 있는데 만들어줄 데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전업으로 해서 만들면 되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TSMC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 과정도 보면 정말 모리스 창이 어떻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사장을 갈 뻔하다가 잘려가지고 그렇죠. 대만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재밌는 일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ASML하고는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ASML의 가장 큰 고객이죠. 그러니까 ASML도 사실은 삼성이 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때 이제 90년대 막 8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을 했잖아요. 1983년도 이제 도쿄 선언을 하면서 우리도 반도체 하겠어. 이병철 회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견제를 하겠습니까? 네. 덤핑으로 막 가격을 막 엄청 낮춰서 삼성 망할 뻔했거든요. 그때 전자가. 그래서 하고 장비도 제대로 안 줄 거 아니에요. 막 장비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그때는 노광 장비가 니콘하고 캐논이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진기 만드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대응을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업체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막 세계를 찾다 보니까 네덜란드의 벤처기업 중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 가져와봐 라고 해서 쓸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ASML이 독점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삼성전자가 일을 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제 EUV라는 처음에는 뭐 이제 노광 장비가 점점점 고도화되다가 지금은 최고 하이엔드가 EUV라는 극자외 선 노광 장비잖아요. 자,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회사가 TSMC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깔려 있는 EUV 장비의 거의 60-70%는 TSMC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EUV 장비를 지난 시간에 이제 영수 대표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그 EUV 장비인 거죠. 네네, ASML이 맞습니다. 만들었던 EUV 장비를 TSMC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좋은 관계로 이제 이어졌던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던 책에 보니까
TSMC의 초기 투자자 중에 필립스가 있었고 네네. 필립스가 또 ASM이 있어가지고 또 서로 관계가 또 좋았다 이런 얘기가 좀 맞아요. 있는 것 그런 같더라고요. 측면도 있죠. 이게 필립스에서 이제 떼다가 판 회사가 그러니까 ASML이고 ASML이 원래는 필립스가 들고 있었던 그렇죠. 회사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에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 회사들이 막 이렇게 왔다 이합 집산하는 거 보면 정말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15년 동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IT와 관련된 혁명 중에서 모바일 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네. 이 모바일 혁명으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애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TSMC 간의 파운드리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네네. 그렇죠. 초창기에는 이제 그 애플이 100% 삼성한테 파운드를 맡겼어요. 네, 그랬다고 아까 네, 맡겼고 실제로 삼성 그 설계 기술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근데 이제 애플이 점점 더 이제 설계를 고도화하잖아요. 그 애플이 설계를 고도화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 켈러라는 외계인이에요. 짐 켈러. 네, 짐 켈러라는 아저씨가, 짐 켈러라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계의 거의 뭐 초사이언인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 지나가면 괴물 같은 반도체들이 탄생하는데 그게 애플 A 바이오닉 시리즈의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FSD도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설계가 된 거고, 그리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네, 그 멀티 칩넷 구조를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고, AMD가 망할 뻔했잖아요. 네. 그게 리사수하고 짐 켈러의 합작이에요. AMD가 다시 반등하는 그게 것도. 그렇죠. 그때 젠 아키텍처를 개발했었고, 사실은 지금에 쓰는 멀티 코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만든 사람이 짐 켈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한 사람이. 저는 늘 궁금한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한 게 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영향이 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참 엔지니어의 세계는 굉장히 굉장히 좀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요. 저는 이제 비유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 공대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진짜 너무 뛰어난 애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막 그러니까 코딩이나 이런 그 설계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꼴등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력 차이로 보면. 그쵸. 이 정도 실력이고 여기는 이 정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1등이 정말 이렇게 맞습니다. 잘하고 나머지는 정말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그러니까 머리의 그 구조나 이런 게 완전 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막 이렇게 널널 하면서 다니면서, 야, 너 그것도 못해. 내가 해볼까? 그러면서 막 그 30분 만에 다 해결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모욕적이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엔지니어가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도 많은 모욕을 많이 당하면서 막 힘들어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모욕을 줬던 사람들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하고는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이 파운드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애플 입장에서 계속 불편해진 이슈가 있었죠. 삼성이 아이폰의 경쟁 제품인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애플 A 바이오닉 칩 시리즈의 경쟁 제품인 엑시노스라는 AP를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준 설계도가 혹시나 저게 시스템 LSI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 차원에서 뭔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TSMC를 끌고 온 거죠. 그러면서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하고 물량을 이제 적절하게 주면서 경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당분간은 이 이원화 체제로 갔는데, 그게 한 2015년, 16년쯤에 이제 딱 승패가 판가름 난 거죠. 그때가 TSMC가 16나노였고 삼성 파운드리가 14나노였어요. 그러면 삼성 칩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해놓고 돌려보니까 TSMC 칩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게 그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또 TSMC가 팬아웃 WLP,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기존에 쓰던 플립칩 CSP,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징으로 했는데, 이게 팬아웃 WLP가 너무 칩 성능을 끌어올린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100% 이제 TSMC로 칩이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14나노까지는 거의 비등하게 갔다고 그러면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는 이제 애플이 100% TSMC한테 주니까 이제 성능 점점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의 차이도
확실히 이제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었다면서요. 이제 TSMC는 절대 고객 거는 손 안 댄다. 네네. 나는 안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캐치프레이즈를 거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그렇지. 너는 만들기만 해 이런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막 무조건 잘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설계업체하고 딱 붙어서 해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계업체하고 붙어서 뭔가 막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하잖아요. 그게 IP가 됩니다. 지적 재산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IP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를 삼성은 또 피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칩 설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그럼 애플하고 딱 붙어서 하니까 실력이 팡팡팡팡 늘어나는 거죠. TSMC가. 확실히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어야 이게 맞습니다. 공부 같이 잘한다고. 그래서 같이 주식도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맞아요. 잘 잘하는 되는 사람 거예요.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를 안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계 업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에서 영국의 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암이 언제부터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컴퓨팅 방식으로 보면 약간 CISC라는 방식이 있죠. CISC. 네, 그리고 리스크라는 방식이 있어요. 뭐 요건 이제 설명 다 하려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CISC는 X8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컴퓨팅 파워를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 하는데 대신에 전기 소모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인텔의 CPU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는 일단 굉장히 효율적으로 프로세싱을 하는데 대신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X86 계열이 PC 시대에는 당연히 장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리스크가 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모바일 시대에는 배터리를 쓰잖아요. 근데 전력 소모가 많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컴퓨팅 파워가 좋아도.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리스크 기반의 칩 설계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ARM이 리스크 기반의 어떤 코어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설계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가 된 거죠. ARM이 아키텍처를 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퀄컴이나 애플이나 삼성 같은 업체들이 칩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칩이라는 AP라는 칩이 약간 건물이라고 생각하면요. 토목공사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토목공사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안에 뭐 엘리베이터 넣고 집에 인테리어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칩 설계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토대 닦아주고 지하실 파주고 뭐 화장실 구조 이런 것까지 딱 해주는 게 암의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와 TSMC의 이제 TSMC의 압승이 됐던 그런 계기도 말씀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ASML과 그리고 애플 그리고 이제 암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셨다면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삼성의 파운드리가 요즘에 조금 괜찮아진다. 4나노, 5나노 이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어때요? 최근에 수율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삼성 파운드리 4나노, 5나노 수율이 너무 안 좋다. 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퀄컴이라는 우량 고객이 삼성에서 빼고 파운드리를 빼서 TSMC로 옮겨가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만큼 이제 수율이 안 좋았고 실제로 뭐 뉴스상에는 35% 수율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칩을 10개 밀어 넣으면 양품이 3, 4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삼성이 4나노 MPW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MPW라는 게 뭐냐면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웨이퍼, 이 동그란 웨이퍼 한 개에 여러 개 칩들을 생산해 주는 거예요. 시제품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유가 수율이 좋지 않으면 그런 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5나노 MPW를 언제 했냐면 2019년에 했어요. 삼성이. 그런데 한 거의 4년 만에 한 거거든요. 그거는 4나노 수율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품 생산해주고 우리한테 이제 맡겨.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나노, 5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방증이 됐고, 그리고 애플 담당자가 이야기한 게 누가 녹취록을 따서 이게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애플 담당자가 한 이야기가 4나노, 5나노 수율이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비슷해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려졌고, 실제로 최근에
TSMC 쪽으로 독점으로 파운드리 쓰던 업체들이 삼성 쪽으로 이원화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암바렐라라는 차량 반도체 업체, 그리고 엔비디아 그 차량 GPU 팔라노가 또 이원화가 됐고요. 그리고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지금 에이다스 칩 쪽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 거기도 TSMC 100% 쓰다가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로 물량을 줬고요.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도 아마 4세대부터는 삼성 파운드리를 다시 쓰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 날짜가 5월 22일인데 어제 5월 21일자로 뭐 단독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팩트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에 퀄컴 스냅드래곤 칩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점점 좋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뭐 수요일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설계해 줄 테니까 반도체 만들어놔 그랬더니 만들게요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10개 중에 막 두세 개만 양품이고 네네. 나머지 버려야 되는 그런 그렇죠. 정도의 수율이었다가 네. 좋게 나오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서 아까 MPW라는 네네. 것을 적용한 걸 보니 네네. 좋아지지 않았겠냐 그렇죠. 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어라 이거 봐라 또 고객들도 좀 하나씩 삼성전자로 줄을 네. 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가동률이요.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1분기 기준이 80% 정도였거든요. 네. 2분기에 90%까지 올라왔다라는 저기 확인이 되고 공장이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거의 다 차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율도 수율인데 네. 성능도 문제가 없나요? 괜찮을까요? 사실 성능은 아직까지 TSMC하고 제가 봤을 때 1, 2년 격차는 있어요. 지금 그 기술로 보면.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TSMC가 그동안 갑질이 너무 심한 거죠. 팹리스 업체들한테 매 분기에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진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이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TSMC의 매출의 4분의 1 정도 차지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애플한테도 계속 올리니까 애플이 그때 막 엄청 화를 냈는데요. 결국 올려줬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불관계가 나온 거죠. 나오는 거죠. 누가 갑인지. 그렇죠. 그 정도로 TSMC가 가격을 계속 올렸다면. 계속 올리죠.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수율만 잘 나오면. 네. 그래도 우리도 만들 수 있으니까 가져와봐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경쟁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측면도 있어요. 혹시나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라는 신공정을 성공해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나는 TSMC의 핀패스에 100% 올인했는데 내 경쟁사가 삼성 게이트 올라운드에 만약에 해서 성공을 해버리면 칩 성능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게이트 어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랜지스터 구조가 이제 선단 공정이 계속해서 트랜지스터 선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폭이 좁아지면 반도체라는 거는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에 있다고 반도체가 아니라 도체가 되기도 하고 부도체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스위치가 켜주면 도체가 되고 뭐 꺼주면 부도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 폭이 계속 작아지는 거죠. 이게 수도꼭지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열면 전자가 통과하고 잠그면 통과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계속 작아지니까 얘가 잠궜는데도 계속 통과해버리는 거죠. 네. 쇼 채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뭐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작아지니까 생기는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꼭지를 계속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플레이너 타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소재를 바꿔서 이거를 이제 했는데 그게 20나노 때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요게 또 10나노 때 오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수도꼭지가 한 개였는데 3개 달린 거. 예, 위쪽하고 양쪽에. 그래서 이걸 핀팻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상은 샤크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해서 이게 수도꼭지가 3개니까 더 작아져도 잘 잠그는 거죠. 그게 3나노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나노까지는. 수도꼭지 비유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다가 양자역학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애인데 수도꼭지가 잠그면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통과해버리는 거죠. 물이 통과하니까 수도꼭지 3개를 달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게 핀팻이 수도꼭지 3개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4나노에서 3나노로 갈 때 삼성은 수도꼭지 4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2개 수도꼭지, 옆쪽에 수도꼭지 4개고 TSMC는 핀팻으로 3나노까지는 돼. 대신에 2나노부터는 우리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갈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꼭지 4개가 구조적으로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TSMC는 3나노 핀팻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니까 이게 동서남북을 다 막았다. 네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은 하고 있어요. 삼성이. 네. 양산은 하고 있는데 반쪽짜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생산하는 칩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선단 공정에서 양산이 된다라고 하려면 모바일 AP를 생산해야 돼요. 모바일 AP. 그러니까 뭐 퀄컴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나 이 정도는 돌려야지 제대로 양산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TSMC 3나노는 애플의 AP를 지금 이제 가지고 막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삼성은 이 2세대부터는 이제 모바일 AP를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4세대. 네.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양산이 되면 양산된 거죠. 네. 아직은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나 쓰일 정도지 아직 그렇죠. 뭐 핸드폰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반쪽짜리다. 채굴 칩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설계가. 그래서 좀 생산하기 쉽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거 네. 되면 TSMC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전력 소모나 이게 계속해서 트랜지스터 선폭을 작게 만드는 이유가 이 전력 소모하고 성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력 소모도 적어지고 성능은 훨씬 좋아져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하면. 네. 그러면은 이게 잘 되는지 여부가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공개한 게 있어요. 네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네네. 이거는 또 뭐예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네네. 네. 보통 이제 서버에 쓰이는 칩들이에요. 이제 서버에 쓰이는 칩들인데, 그러면 삼성은 그동안에 뭐 서버용 칩은 별로 생산 안 했냐? 네,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동안에는 모바일 라인을 주로 생산했어요. 그래서 LP라고 해서 로우 파워. 그래서 뭐 퀄컴 스냅드래곤이나 삼성 엑시노스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한 거죠. 근데 7나노 이하의 HPC용 칩은 거의 TSMC가 장악했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이번에 인텔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제 TSMC에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HPC 라인이에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SF4X라는 거는 4나노 HPC 전용 라인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4나노 수율 어느 정도 잡았고 이제 우리가 모바일에서 이제 HPC 쪽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네. 기존에 모바일 로우 파워 쪽이었는데 기존 4나노는 이 HPC는 이제 X86 계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TSMC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좀 뭔가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이제 좋은 네네. 소식들이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라는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